맨날 공급 부족이라고 집값 안 떨어진다고. 그런데 저희가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지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발표가 됐죠. 그럼에도 아직도 공급 부족 여러 만들어내고 계속 장난질 치고 있는데 장난질의 끝이 나오는 지표가 보이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8사 대책 뭐 맨날 안 된다 하는데 또 되는 데는 투기 들어간다고. 토지 거래량 많이 늘어난 것도 이런 거예요. 다 빌라 투기 들어가고 기획부동산 들어가고 호실별로 쪼개서 팔고 그런 식으로 투기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지금도 허점 피해서 투기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허점 피해서 들어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적용되고 있는 데서는 투기가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래량 줄은 것은 매물자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쭉쭉 늘어났죠. 왜 빌라 거래량이 늘어났겠느냐? 철원직거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또 여기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어떻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하죠. 1년 공급 폭탄이라더니 곳곳에서 파열음, 사업 진행 0건, 1년 뭐 공연불만 남았다, 공급 없는 공급 정책. 자, 공급 대책 발표 후 1년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공급이 문제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근데 자꾸 공급 부족 이야기하니까 공급 대책 냈더니 요것도 가지고 태클 걸고 있다. 왜 태클 걸어요? 재건축 재개발 풀어야 되니까. 여론 만들기 좋잖아요. 8사 대책 13만 2천 가구 플러스 알파였죠. 그 전에 5월 6일 기발표 공급 예정이 정비사업 활성화로 4만, 정비 및 재활용으로 3만, 7만 가구 내는 것. 자, 그래서 쭉쭉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공공 재건축 보면 뭐 있어요? 용적률 상향도 있고 부지 공급 확대, 군부지 이전기간 부지,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왔었더라. 공공 주도 재건축.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냐? 예를 들어서 뉴타운 같은 경우 크게 진행이 됐지만 9년 걸렸죠. 설립되는 데만. 1년 만에 뭐가 나와요? 공급대책 이야기할 때 공급대책 없다. 미리 몇 년 전에 준비해 놨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1년 만에 다 되길 바라죠? 1년 만에 성공하고 그게 돼요? 특히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기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하다못해 민간재건축, 민간재개발도 되게 오래 걸리죠. 절차 간소화 시켜주는 거지 저게 민간인들한테 강제해가지고 뭐 공산주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1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건 없다.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 아니야. 아예 택지지구 새로 지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택지 지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재개발은 잘 된다고 그때 막 기사 나왔었죠.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였지. 재건축은 욕심이 많으니까. 근데 재개발은 안 되면 그 빌라 완전히 후진 빌라죠. 재개발 평균 8.1년, 재건축도 5.8년. 언제부터 뭐 벌써 되길 바래요. 요거를 더 단축시켜주겠다고 한 건데 대신에 뭐 기부 체납을 좀 더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성공 사례 보면 어때요? 성남 재개발의 사례. 8년 1개월에서 5년 8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성공 사례도 막 1년 만에 시정되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런데 무슨 벌써 1년부터 다 되길 바라냐. 공공 재개발 사업 선정 환영한다. 1호 사업지 막 다 구성되고 있고. 그런데 딱 집어서 공공 재건축만 이야기를 하죠. 왜? 재건축은 안 하니까. 재건축은 급할 게 없어요. 재건축 아파트 자체도 비싸잖아요. 근데 재개발 지역 빌라가 재개발이 시도되면 그 빌라 가격 똥값이죠. 그 차이다. 살기도 더 후지고. 민간 재건축 풀어라. 왜 지금 8사대책 죽어도 안 된다, 2사대책 죽어도 안 된다 추진되고 있는데 국토부 가면 자료 있어요. 추진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이다. 근데 왜 계속 저거 안 된다 여론 만드는 거예요? 민간 재건축 풀기 위해서 언론이 지금 난리치고 있죠. 왜? 민간 재건축 풀면은 다른 건 둘째치고 공공 재건축을 하든 공공택지에 건축을 하든 건설사들 돈 버는 건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르죠. 왜? 재건축을 풀면은 집값이 뛰거든요. 예전에 떨어지고 있던 집값 띄운 게 2014년 7월 초이노믹스, 9월 재건축 연화나 12월 부동산 3법 재건축 다 풀어준 법 때문에 집값이 뜨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집값이 뜨면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짓는데 드는 돈이 뭐 한 채당 5억 정도 든다 라고 했을 때 집값이 뛰면은 얘를 7억에 분양하던 거를 10억에 분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억 남는 거에서 5억 남는 거면은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요때부터는 집값 오르면 다 수익이다. 재료비랑 택지비 떼고 나면. 그러면 집값이 뜨면 뜰수록 수익은 커지죠. 그러니까 재건축 풀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분상계. 재건축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노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갑자기 오세훈 시장 상승될 때 한 달 내로 다 풀겠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4월부터 재건축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다시 재건축이 상승 견인하고 있다고 하죠. 재건축 강세 심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죠. 중저가 재건축이 상승장 주도. 오세훈 시장도 그거 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허가제 먼저 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당겼죠. 규제 완화를 표류한 정도가 아니라 규제 강화를 하고 있죠. 재건축이 집값 올리니까.
당선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 집값이 막 이렇게 튀고 있지 않았는데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재건축 집값이 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나한테 돌아오겠네 싶으니까 규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뻔한 거지. 규제가 들어가서 오른 게 아니라 오르는 건데 규제가 들어가가지고 투기 수요들까지 달려들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근데 보면 분양가 급등했죠. 공급 많이 하면 뭐예요? 지금도 엄청 비싼데 여기다가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안 들어가잖아요. 투기 과열지구니까. 그런데 분양가 20% 급등했어요. 집 살 수 있어요 그럼? 분양가 더 띄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부터 지금 가격도 비싼데다 전매 제한도 지금 막히고 이런 지역들에서 미분양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 거기다 공급 부족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전보다 인허가 23만 가구 22%나 증가했다고 하죠. 입주 물량도 예년 대비 10% 많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들고 와서 왜 분양 물량 빼먹었냐. 다 증가할 수가 있나요? 분양 물량은 어떻게 나와요? 인허가 다음 분양이죠. 근데 재건축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는 늘어나고 있죠.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든 흠집만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죠. 장기적으로 부족하냐? 장기적으로도 안 부족하다. 내년만 잠깐 공급 부족 나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공급 부족일 때 집값 떨어졌어요. 신규 부족할 때. 핵심은 뭐예요? 유동성과 투기 수요.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뛴다는 수도권이 전월 대비 27.9%가 늘었다. 서울은 조금 감소한 반면에 인천, 경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집값만 띄워놓고. 인천, 경기 중에서도 분양제 적용되는 데 있어요? 없죠. 분양가 엄청 높여놓으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마음대로 분양하니까 지금 미분양 늘어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입지도 안 좋고 하면. 근데 예전에 입지 안 좋아도 막 샀었죠. 근데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다는 소리죠. 고점 경고에도 매수 심리는 계속 상승한대요. 아니 매수 심리만 상승하면 뭐하냐고. 거래량이 바닥인데 매수 심리 식지 않는다 뭐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죠. 저거 중개사들이 내는 건데 중개사들 웬만하면 불리하게 얘기 안 해요. 진짜로 눈에 띄는 지표 나오기 전까지는. 저게 돈인데. 중개사들은 1억짜리 8개 파는 거랑 8억짜리 하나 파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가격도 있지만 중개 요율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중개 요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비싸게 팔려고 안 달란 중개사들이 넘쳐나요. 심리는 최강인데 왜 거래량은 계속 8월이야 뭐 그렇다 치고 7월도 아직 집계는 다 안 됐지만 6월 보세요. 5월에 반짝했다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고가 경신. 또 이야기 나오죠. 자, 요거 해가지고 몇 건이나 되냐, 이게 전체 거래 몇 %밖에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요거 한 건 하면은 그게 얼마나 영향을 주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일단 한번 신고가 띄워놓으면은 요거에 영향받아서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요거 한 건이 영향을 줬다가 아니라 요 한 건 때문에 그 뒤에 거래에 연이어서 영향을 준다. 그런데 실제 거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파급은 생각 안 해요. 정책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내면은 파급을 예측하고 막 가정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여론 만들고 하더니 저거는 파급 얘기 안 하고 저거 몇 건밖에 안 된다. 전체 거래 몇 %밖에 안 돼요. 저런 식으로 신고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되는 단지에선. 되는 단지도 있겠죠. 뭐 추경 매수가 붙든 아니면은 막판에 뭐 연골 수요가 더 오를지 모르니까 생각 없이 사든 그럴 수 있는데 안 붙는 단지에선 저짓거리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여론 만들고 있는 거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력이 없는데 이제. 투기 수요 없는 장이라면서요. 실수요 장이라면서요. 아파트는 투기 수요가 많이 줄었죠. 왜?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그렇다면은 공급 대비 수요가 적느냐? 그렇지도 않죠. 매물이 지금 아직 3만 건이 넘게 남아있죠. 근데 그 중에서 거래되는 건 10분의 1도 안 된다. 근데 매물 부족이란 소리가 나와요? 적당한 가격에 나오는 매물은 부족하죠. 다 비싸게만 내놓고 호가만 올려놓고 있는데 당연히 매물 부족이죠. 알맞은 가격이 없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빠져나갈 땐 각자도성이라고 그랬죠. 결론, 공급 부족이라고 했는데 입주, 인허가 둘 다 높다. 그리고 미분양, 물론 서울엔 좀 줄었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미분양이 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면 된다. 당신이 버텨주는 동안에 건설사들은 분양가 올려가지고 장난질 쳐서 분양가 올려서 돈 벌어가는 거고 눈치 빠른 기득권들은 팔고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직하게 버티고 있던 당신은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내고 양도세는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당신보다 더 빨리 손절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더 많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난질에 계속 동참하고 싶으면 계속 같이 장난치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